예전에 우리 소주도 이렇게 따뜻하게 드셨다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맥주는 차갑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찬 맥주가 더 맛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아,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네. 적정한 제일 맛있는 거품의 비율이 혹시 있나요? 맥주 팔 때 뭐 거품이라든지 맥주 따르는 속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가장 거품 적게 한번 우리 우주먼지님부터 미세먼지님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오, 잘하시네. 네. 거의 지금 거품이 한 거의 보리차입니다. 아, 진짜 저 맥주는 진짜 먹기 싫다, 그죠? 실제로 우주인들이 생활할 때 되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트름이거든요. 가스를 내뱉고 싶은데 액체도 같이 나와요. 실제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트름 꺽 하려고 했다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튜버 범준의 물리다 김범준입니다. 광운대학교 화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뇌를 연구하고 있는 우충환입니다. 지난번에 그 학생을 연구하시는 그 편에서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연구하고 은하들을 가르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학생들을 연구하고 학생들 연구해? 학생들도 연구해야죠, 사실. 네, 연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네, 우주는 또 가르쳐야 되고. 네. 여름이 이제 가까워졌다. 혹은 뭐 이미 시작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복장에서부터 여름은 온 것 같고요. 우리 김범진 교수님의 반팔 셔츠가 매우 또 특별해 보입니다. 그 과학을 보다에서 제작해서 아마 판매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피직스라고 적혀 있고요. 저는 이제 후디와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팔 셔츠가 여러분께 댁까지 편안하게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분 다 다른 어떤 날보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국내 맥주 1위 브랜드 카스와 함께 콜라보로 저희가 과학을 보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테이블 위에 카스 맥주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맥주 중에 카스가 제일 맛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맥주가 또 워낙 종류가 많지만 네. 어디를 가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카스고. 근데 그 혹시 맥주는 차갑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보통 이제 맥주는 막 거의 얼뜻말뜻한 상황에서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차갑게. 실제로 찬 맥주가 더 맛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맥주라는 게 결국에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그 알코올 용액인데 온도에 따라서 에탄올의 네. 뭉치는 구조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네. 네,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네. 연구를 한 건데 4도에서 10도 범위일 때는 에탄올이 약간 조밀하게 뭉치고 네. 온도가 높아지면 선처럼 길게 늘어선 식으로 배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으면 알코올 향이 훨씬 더 많이 나요. 모든 술들이. 온도가 높으면? 네, 알코올이라는 게 약간의 쓴맛을 원래 갖거든요. 향이랑. 이게 낮으면 그런 게 좀 덜하게 맥주의 고소한 맛이나 탄산감을 즐길 수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알코올 향이 더 강하게 나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가운 거가 더 맛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독꿀이라고 그러나요? 예,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술도 있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소주도 이렇게 따뜻하게 드셨다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마시면 알코올의 분자 구조 뭐 이런 것들 배열 같은 게 알코올 냄새가 더 많이 나게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알코올 향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좀 따뜻한 걸 선호하시고, 근데 맥주는 그렇게 막 알코올 향을 즐기기보다는 풍미나 여러 가지 즐기는 거다 보니까 예? 찬 거를 대부분 선호하죠, 사람들이. 이게 약간 또 쓴맛이 좀 있잖아요, 맥주가. 아, 그래요? 늘 단맛만 느끼셨나요? 맥주 근데 쓰기도 하군요. 예. 약간 그 호흡에서 오는 하여튼 그 쓴맛이 네? 그게 매력인데, 온도에 따라서 쓴맛을 느끼는 그 리셉터랑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쓴맛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그 분야의 용어가 있는데 thermal gustation. 그래서 온도랑 맛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특히 이 쓴맛은 아주 시원할 때 좀 약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우리 혀나 입안에 있는 뭔가 맛을 느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아주 차가운 온도로 마비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셈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보통 저희 맥주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이제 이 온도를 지각하는 게 그 TRPM8
트립 M 술 A. 한잔 하고 오신 거 네. 아니죠? 아니 한잔 하고 싶어요. 저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근데 트립 M8이라는 게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트립 채널들이 있거든요. 열을 느끼는 거, 예. 혹은 뭐 차가운 걸 느끼는 거, 그 아. 채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멘톨, 아, 멘톨. 예. 멘톨로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트립 M8에 이제 그 리셉터를 작용하고, 그래서 이 맥주가 이제 아마 그 온도가 그 리셉터를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립 A1이라는 또 채널도 있는데 예. 그거는 조금 더 차가운, 그래서 약간의 통증과 관련된, 차가울 때 또 저희가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 채널도 액티베이트를 아마 조금 시킬 것 같아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네, 활성화를 시키는 채널별로 있는데 그 그렇죠. 트립 뭐라고 하는 채널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트립 A1, 트립 M8을 두 개를 이제 액티베이트를 얘가 시원할 때 시키는데, 걔네들이 쓴맛을 느끼는 미각 세포를 약간 둔감화 시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네네. 그 채널 이름을 점점 뭐 카스 A1, 뭐 카스 M2 뭐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직관적이잖아요. 카스로 바꾸면 그런 노력이 좀 과학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게 하는 게 맛있는 과학적 이유가 좀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탄산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탄산? 네. 탄산이 낮은 온도에서 더 많이 녹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낮은 온도에 기체가 많이 녹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용체 중에 네. TRP V1이 캡사이신 자극한 매운 건데 예. 이게 이산화탄소 거기를 자극을 해요. 그게 이제 통증으로 우리가 탄산 많으면은 따가워라고 느끼는 게 매운 거 닿아서 느끼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아 자극을 해요. 그래요? 네. 아 탄산 따가운 거랑 매운 거 막 따가운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곳을 자극하는데 탄산은 그걸 잠깐 자극해 덜하고 매운 건 거기 붙어가지고 자극하니까 더 강렬하게 아 느껴져요. 오래 남고. 네. 아 그래요? 그럼 탄산 떡볶이 그런 거 왜 안 나오죠? 뭐 맛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탄산 떡볶이. 그 이산화탄소 자체가 신맛을 느껴요. 우리 혀에서 과자나 사탕 중에 막 톡톡톡 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게 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안에 넣으면 이렇게 막 타다다닥 터지는 그거. 그게 깨지면서 이산화탄소 터져 나오는 거라 그게 단맛 말고 새콤한 맛이 엄청 강한 게 맞아 새콤해. 새콤한 맛에다가 이산화탄소 고농도로 들어있어갖고 그게 계속 자극을 해요. 아그 사탕의 원리가 그거예요? 네, 그 걸쭉한 당분에다가 초고압으로 한 채로 굳어가지고 일부러 가둬놓는 방식이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집에서는 못 만드는. 이산화탄소를 그 안에 가둬놔서 나중에 입안에 넣으면 그게 녹으면서 터져 탁 나오고. 터지는 거군요. 아 그럼 그 막 실제로 탄산 같은 뭐착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안에 고여 있던 게 맞아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소리 나오는 소리. 오, 근데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갇혀서 그 유통되는 동안에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그냥 설탕물이 아니라 보통 기술은 네, 아니에요. 되게 걸쭉하게 만든 재료들인데 그거를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동시에 많이 먹으면 그 배출량이 늘어나겠죠. 이상기후 예, 요새 그 과자 금지됐죠? 지구 온난화. 금지운동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그 맥주 찬맛 제가 듣고 궁금한 게 맥주를 이렇게 차갑게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너무 차가운 맥주는 싫어했었던 기억나거든요. 맞아. 우리는 이제 완전 냉장고에서 미국도 거의 그렇고. 한 1, 2도 요 정도에서 이제 많이 먹는데 그 유럽 같은데 뭐 대충 많이 뭐 와인 비슷한 정도. 네, 맞아요. 그렇게 그쵸? 낮게는 안 한 먹어요. 10몇 도 뭐 이 정도에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이렇게 네. 쓴맛을 더 뭔가 더 즐기거나 맞아요. 그런 선호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것도 혹시 있어요?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게 쭈꾸미야 이름이. 그러면 이게 시원한 느낌 나겠냐고 이게 안 나잖아요. 이름에도 좀 뭔가 그런 게 있지 않나. 문화적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궁금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왜 마시면은 카 하는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마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광고를 만들고 할 때도 네. 처음부터 그런 마신 다음에 카 소리를 내는 걸 계속 노출을 시켰고 음성학적으로도 파열음이 들어갈수록 사람이 약간 해방감 같은 걸 느낀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많이 넣는데요. 이렇게. 근데 그 탄산 마시면 가스는 그러니까 안에서 다 어떻게 흡수가 안 되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른바 트름이라고 하는 거. 네네네. 근데 뭐 혀에 닿는 순간부터 나오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맥주를 어디다 따르냐에 다른데 유리잔에 많이 따르면 거품이 많이 안 올라오다가 예를 들어 뭐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소금 같은 걸 살짝 넣어보면 거기서 거품이 뽀글뽀글 막 올라와요. 맥주에 소금을 넣으면? 네, 탄산음료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다가 소금이든 설탕이든 알갱이를 넣으면 그래요. 이게 기포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표면에 약간 작은 흠집이 있으면 거기서 시작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덜한 거고 매끈하니까 혀에 닿는 순간 확 생겨요. 그러면 그 종이컵에 따를 때 거품 많이 나는 것도 그러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유기물로 코팅한 거라서 좀 덜 매끄러운 유리보단 아무래도 매끄러움이 훨씬 덜해요. 이게 따뜻해서 거품 많이 나는 게 아니라 표면이 매끄러운가가 중요한 거군요. 네네.
아우 처음 알았네. 트름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냥 가스가 많이 차니까. 많이 먹으면 차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네, 거예요? 가스는 기체는 위로 가잖아요. 네. 우리가 물구나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었을 때 밑으로 가긴 어려우니까 위로 갈 수밖에. 아 그래요? 그 단순한 이유로. 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중력 영향이 있죠.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우주인들이 생활할 때 되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트름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으니까 기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요. 그래서 액체는 아래 가라앉아 있고 기체가 이제 위로 떠올라서 우리가 꺽 하면 기체만 나오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이런 중력이 없다, 즉 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나 액체나 다 고르게 퍼져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주인들이 생활하다가 트름 기운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스를 내뱉고 싶은데 액체도 같이 나와요. 그렇겠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나사에서 웹 버프라고 이제 액상부토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트름 꺽 하려고 했다가 아뭐 나오는구나. 이물질이 나오면 그게 또 장비를 망가뜨릴 수 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하나 있습니다. 네. 트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트름이 나올 것 같으면은 안에 올라오는 거를 다시 입 닫고 이렇게 참았다가 다시 삼켜야 되죠. 언제 내보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액체만 계속 있는 삼키고 가스는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훈련 좀 이를 안 능숙한 분들은 네. 아 이 사이로 이렇게. 그 약간 옛날에 그 전지현 씨 나온 영화에서 그런 장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이제 토할 때. 아, 네, 네. 아니면 이제 코로 이렇게 내보내면 좀 날 수는 있겠네. 이렇게. 입으로는 안 하고. 나오는 건 똑같고 힘든 것만 더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럼 우주인들 그 우주 공간에 가기 전에 지구에서 훈련할 때 트림할 것 같으면 물구나무 서서 트림하는 훈련을 하면 되겠다.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제 맥주를 우리가 그 따를 때 거품이 뭐 필수적으로 생기잖아요. 이 거품이라는 거는 여러 조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면이 매끄러움 좀 덜 생기고 또 뭐 가루 같은 거 혹시 들어가면 더 생기고 거품이 좀 가장 안 생기게 하려면 그런 매끈한 잔에 뭐 온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아무래도 더 거품이 덜 잘 생- 녹기 때문에 네. 덜 생길 수밖에 없죠. 거품이 덜 생기고. 맥주 따르는 속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높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높은 데서 하면은 그죠? 그 적정한 제일 맛있는 거품의 비율이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맥주 팔 때 뭐 거품이 2라든지. 이게 맥주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흑맥주 이런 거는 거품이 좀 작게 생겨요. 흑맥주는 탄산이 아니라 질소 기체를 넣어서 만들거든요. 흑맥주는 탄산이 아니에요? 네, 흑맥주 질소를 넣어요. 그래서 부드럽군요. 네, 그래 거품이 훨씬 부드럽고 작게 생기는 게 아. 질소라서. 그래서 그건 두께가 있으면 네. 그 안에 이제 향 분자가 갇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하다라 그러고. 네. 그리고 약간 깨끗하고 탄산이 강한 맥주는 네. 그 거품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말도 있고. 일단은 그러면 현재 이 맥주의 온도는 약 11도쯤 됩니다. 예, 저는 바로 알거든요. 요 11도 되는 맥주 온도 생각하셔서 한번 가장 거품 적게 한번 우리 우주먼지님부터 미세먼지님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거품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안 만드는 거죠. 자, 갑니다. 제일 눕히면 되지 않을까요? 아, 유리잔을 눕힌다. 오, 잘하시네. 이 정도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거의 지금 거품이 한 거의 보리차입니다. 5mm 수준 아닌가 싶은데.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이미 망해버렸네. 이미 틀려버렸어 이거는. 아, 드세요. 그냥. 이거 됐어. 드세요. 자, 우리 교수님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딱 맞춰서 잘하셨네요. 근데 희한하게 거품이 별로 없으면 그냥 김이 빠지는 맥주 같은 느낌이라 그런가? 이렇게 별로- 보기에 맛이 없어 그쵸, 보이는군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죠? 이게 더 맛있어 보이죠?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건 거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적당한 거예요. 이거 적당해 보입니다, 진짜 이거. 저도 적당하게 거품 한 1.5cm 정도. 실제로 맥주 광고 같은 거 찍을 때 인위적으로 거품 일으켜서 찍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찍는 동안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아마. 진짜 저 맥주는 진짜 먹기 싫다, 그죠? 예, 우주머니님 맥주는 이것도 우리가 학습된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또. 근데 또 저렇게 거품이 안 나와 있으면 속에 들어가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좀 그것도 더부룩할 수 재미 있고. 중 하나가 아닐까. 그것보단 저렇게 맥주가 보이면은 누가 따라놓고 한참 시간이 지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맥주 안에 그 탄산이 많이 녹아 있으면 그 나중에 몸에 들어갔을 때 가스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좀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걔가 다 흡수돼 버리고 오히려 문제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으로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다 흡수된다. 그럼 혈액의 산성도가 높아져 버리면 산소 전달이 안 돼요. 우리 피가 얼마만큼의 산성도냐에 따라서 네. 산소가 붙을지 말지가 결정되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한번 그러면 가장 거품 많은 거랑 제일 적은 거 한번 먹어보면서 이거 먹어버렸는데 뭐 드셨어. 다시. 다시 따라. 거품 많은 거랑 적은 거랑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좀 많이 만들어갖고 소리 거품만 만드셨는데 야 너무 극단적이네. 자 요게 이제 우리 우주먼지님이 만드신 무거품 맥주.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 카스는 거품이 있건 없건 맛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있고 이제 요 거품 없는 맥주가 확실히 입안에서 약간 더 쏘네. 네, 쏘는 맛이 좀 더 있고요. 얘는 거의 지금 김이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김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나요? 거품을 이렇게 내면?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서도 있지만 이 맥주라는 게 네.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탄수화물? 왜냐면은 곡물로 만드니까 그렇다고 여기 탄수화물이 있어요?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게 들어있으면은 거품이 많이 생겨요. 기포가 올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비누 거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탄수화물이 그 역할을 해줘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게 녹아있으면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안 들어간 증류된 술들은 네. 이렇게 막 따라도 거품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닿을 때만 뽀글뽀글 잠깐 올라오고 그 성분이라 이게 많이 생길수록 풍미를 갖는 물질이 많이 녹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품 많이 따른 거랑 적게 따른 거랑 이렇게 냄새도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냄새는 거품 많은 게 더 많이 나죠. 아 그래요? 네, 공기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먹을 때 터져가지고 코로 들어오니까 입으로는 넘어가지만 코로 들어오는 것들은 공기 속에 더 기포 속에 많으니까 거품 많은 게 향은 더 아까 말씀하셨던 풍미가 더 좋아진다는 게 그런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 이 맥주에 있어서 시원함, 청량감, 그 소리 이 소리가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맥주를 따를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약간 그 탄산 터지는 소리인가요, 그게?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나는 청량감, 시원함 이런 걸 느끼게 될까? 그거 좀 궁금합니다. 경험적인 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우선 네. 저는 단순하게 이 물질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아까 전에 알코올이 어떤 구조로 있었냐처럼 물도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많이 달라져요. 물 분자들이.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 소금물과 맹물을 비교해봐도 속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한 20%가 차이 나요. 소금물과 맹물도 네, 그냥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라도 여기 뭐가 녹아 있다. 그러면 더 소리가 강렬하고 빠르게 전달되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다른 게 맞는데 왜 그걸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느냐? 그거는 아마 우리 뇌나 이런 기억이나 경험이 갖고 있는 게 영향이 오히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소리만 잘 만들어도 그 경험만 충분히 쌓여있다면 시원함을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약간 우리 TV 광고 같은 데 봐도 이렇게 탄산음료들 뭐 콜라나 이런 것들도 항상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연합학습을 하는 거죠. 그죠? 콜라, 사이다, 뭐 환타, 맥주 하여튼 탄산이란 탄산은 무조건 그 소리를 내니까 약간 우리가 세뇌가 좀 된 것 같아. 그 세뇌의 효과로 소리만 들어도 나중에는 그 시원함을 우리가 혹시 느끼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걸 진짜 해보려면 이런 걸 안 먹어본 어린애한테 들려줬을 때 어떻게 느끼는 걸 보면 좀 확실할 것 그런 같아요.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멀티 센서리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다중 감각 통합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뭔가 학습을 할 때 사실 한 가지 모달리티만 그러니까 뭐 보는 거 혹은 듣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보고 먹고 이 다중 감각으로 모든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이 어떤 시원한 물에 탄산이 들어있는 탄산 음료든 다 시원한 채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원함과 요 소리와 탄산의 느낌과 맛과 이게 다 한꺼번에 물이라는 하여튼 이런 오브젝트 저희는 이제 이런 오브젝트를 저희가 안다라고 할 때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리만 딱 주어줘도 이게 상상이 되겠죠. 소리만 가지고 시원해진다기보다는 소리로 인해서 이 물체에 대한 어떤
그 표상이 뇌에 이제 다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럼 제가 만약에 김범준 교수님 어디 가둬놓고 맥주를 계속 다른 거 보여주면서 그 장작 타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불멍할 때 듣는 거 그걸 계속 들려줘. 그럼 나중에 저분 한 10년 후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 들어도 막 엄청 시원하게 느끼고 뭐 이럴 수 있어요. 10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1년만 제대로 하면 몇 달만 해도. 아, 장작 타는 소리만 들어도 아우 시원해 막 맥주 생각나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네요. 뇌가 망가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뇌가 충분히 유연하기 때문에 학습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학습해서 우리 뇌에서 갖게 된 그 연합된 기억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런 연구도 있나요? 그런 비슷한 게 그 자전거 저희가 보통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이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안경 위아래가 바뀌는 안경 뭐 이런 걸 씌워가지고 예전에 오랫동안 경험한 거를 완전히 바꾸는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생각만큼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게? 생각만큼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한 일주일에서 아 진짜? 네, 2주일 되면 적응을 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면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겠죠. 하여튼 다시 돌아오는 것도 빠르고요. 저도 그 자전거 타는 동영상은 봤었어요. 예, 예, 근데 그분이 맞아요. 처음에는 헤매다가 조금 있으면 익숙해져 네, 그걸 타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데 바퀴는 반대로. 절로 가는 거? 자전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근데 이거 적응을 해요? 그분이 오랫동안 해서 적응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자전거를 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는 그 이상한 자전거 적응하는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금만 헤매고는 다시. 장작 한번 해볼까 오늘? 장작 태워가면서. 근데 우리가 왜 대표적으로 그런 소리하면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뭐 이렇게 얼음 막 이렇게 따라따라 이렇게 굴리는 소리라든지 바다 파도 치는 소리. 바다 파도 치는 소리. 시냇물 소리. 물 끓는 소리도. 아, 물 끓는 소리. 아, 맞아. 그것도 참 광고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딱 그것만 들으면 바로 그 느낌이 연상은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 경험에 의한. 근데 경험도 있는데 높낮이가 크대요. 차가운 물이나 얼음 깨지는 이런 건 되게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나요. 아, 그래요? 그냥 분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결합했냐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소리 만들어지는 게 다르거든요. 대신에 물 끓는 건 되게 둔탁한 소리잖아요. 푹푹푹 하면서. 아. 그 높낮이 때문에 우리가 또 시원하고 이런 것도 연관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연합이 좀 더 빨리 되게 되는 그런 특성들, 뭐 삐죽삐죽한 소리는 좀 더 차가운 거랑 연상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합이 더 잘 되는 성향. 듣고 보니까 물방울 똑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온도를 대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면 좀 차가운 감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그 소리? 네, 수도꼭지에서 똑 떨어지는 아, 그거는 뜨거운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뭐 굉장히 그 소리에 또 다들 일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저희가 뜨거운 물 따르는 소리, 차가운 물 따르는 소리를 자 스피커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맞히시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온도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물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물소리 온도 한번 잘 맞춰주세요. 자, 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물소리 갑니다. 다르네.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들려드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자, 1번 물소리. 시원한 소리. 시원한 소리. 진짜 시원한 소리다. 맞아요. 캔 여는 소리도 맞아요. 시원한 소리. 자, 그러면 1번 물소리가 찬물 소리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만 다른 생각이네요. 너무 확실하던데? 잠깐만. 아,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네. 자, 2번 물소리가 그럼 찬물 소리다? 네. 거주자가 이러니까 약간 마음이 안 아니요, 권위자가 아닌데. 아, 이분이 뇌과학자야, 뇌과학자. 또 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 느낌에는 첫 번째가 조금 더 느리고 약간 둔탁하고 뭔가 좀 그래요? 공기 김 나는 소리가 저한테는 났고요. 다시 한 번만 좀 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시원시원하게 떨어지는. 1번 물소리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12도. 전 10도? 10도, 12도. 자, 2번 물소리요. 이게 낮잖아요. 네? 이게 낮잖아요, 확실히. 저는 오히려 그래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약간 제가 잘못한 것 세 같습니다. 분이 1번을 찬물로, 그 다음에 2번을 뜨거운 물로 골라주셨습니다. 정답은요? 아, 2번 뜨거운 물 맞죠? 놀래라. 네. 우 교수님은
뇌는 연구하지만 네. 또 귀를 연구하시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 네. 여튼 2번 세 분은 거의 뭐 확실하게 네,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이 소리는 확실히 다르다는 건 더 알았는데 1번이 청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아 청아한 느낌. 요 연구를 소개한 기사를 봤었는데요. 차가운 물이면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체 방울의 크기가 더 작대요. 기체 방울이요? 네,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게 따르륵 하면은 그 공기가 안에서 방울을 형성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 방울이 찬물이면 작고 따뜻한 물이면 더 큰데 기체 방울의 크기가 네. 거기서 공명하는 소리의 진동수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요. 작으면 파장이 짧고. 그럼 혹시 찬물에 뜨거운 물을 붓는 거랑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부을 때는 그 소리도 다른가요?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기포를 만드는 건 떨어지는 물과 원래 있던 물 둘 다 아닌가요? 물 속에서 기포가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네. 아마도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종의 물 속에 어떤 통로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공기방울이 방울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변 공기의 온도가 더 중요해요. 주변보다 닿아서 섞일 때 온도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게 콜라도 제로 콜라랑 클래식 콜라랑 따르는 소리가 달라요. 예? 기포 크기가 달라요. 엄청 크게 차이가 나요. 제로가 기본적으로 탄산이 한 20-30%는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게 합성 감미료를 쓰면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가지고 안 그러면 맛의 차이를 탄산으로 숨기는 거예요. 설탕이랑 감미료가 다르니까 일부러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거 보면 제로 콜라 기포가 굉장히 작게 생기고 일반 콜라 커요. 그래서 따르는 소리도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칙하는 소리의 그 높낮이나 네. 이게 달라요, 두 가지. 그래요? 아까 그 얘기한 그 콜라 안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 때문에 큰 기체 방울을 더 유지를 잘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대기압으로 왔을 때 더 확 생기다 보니까 보통 뭐가 생길 때는 작은 씨앗이 생기고 커지는 식으로 모든 게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감미료의 그 뭔가 차가운 듯한 그 맛을 숨길 수가 없어서 탄산으로 숨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우리 우 교수님 지금 상당히 좀 여러 여건이 좀 좋지 않잖아요. 우 교수님이 좀 극복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만약에 이 시원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계속 시원한 소리를 틀어주면 실제로 우리 몸도 시원하게 느끼고 그래서 온도는 뭐 한 30도쯤 되는데 그래도 계속 시원한 소리 틀어주면 한 28도쯤으로 느낀다든지 그래서 에어컨을 좀 덜 틀어도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몸의 온도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아까 저처럼 이제 뜨거운 물소리를 들어도 차갑다고 믿으면 이제 차가운 것처럼 이제 약간 차갑다는 느낌을 이제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에어컨을 좀 뭐 덜 틀거나 뭐 이런 거는 그렇죠.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네. 약간 현대판 자린고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느끼는 건 분명히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연합 학습에서 이 한쪽에 그 표상을 뇌에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다른 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실험들이 이런저런 이제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뭐 이렇게 뭐 따뜻한 단어를 들려주면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진다거나 뭐 이런 약간 그런 이제 실험들이 많았는데 이제까지 보여주는 게 효과가 있긴 있는데 되게 미미한 거예요. 효과 크기는 아주 조금 작은데 굉장히 일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긴 한다. 그래서 아마도 소리 때문에 이제 시원해지는 게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효과 크기가 저희가 막 1도 차이 막 이렇게 되진 않을 거고요. 아주 조금의 차이가 아주 일관적으로 느껴지긴 할 거다. 이런. 근데 저는 그게 효과가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오래 지속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후각 같은 것도 백화점 1층 가면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다가 한 바퀴 돌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몰려고 키면 왠지 모르겠는데 자연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서 눈 밟는 소리가 항상 시동 켜면 나요. 뽀드득뽀드득하고. 차에서? 네, 자동차 그 라디오처럼 왠지 모르게 그게 들어있어요. 누가 넣은 것 같은데. 그래갖고는 그 소리 들으면 확 시원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10초만 지나도 그 느낌이 사라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영향은 크지만 우리가 에어컨처럼 장기간 계속 같은 감각을 느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어떤 주관적인 느낌뿐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땀이 덜 나거나 그런 생리적인 반응도 발생하나요? 그런 연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뇌는 어차피 이제 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니까 효과가
어떤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제 생각에 그런 능력이 있는 뭐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좀 탑다운으로 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그거 같은데 그 배우들이 1초 만에 눈물 흘리고 약간 이런 것도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근데 요런 그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중 감각 통합을 이용해서 요걸 바꾸는 예를 들어 맛도 바꾸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센서리 해킹이라고 감각 해킹 혹은 뭐 센서리 마케팅, 감각 마케팅 이래서 그 찰스 스펜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쪽 분야로. 예를 들어서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면 혹은 향기가 어떻게 나면 맛을 느낄 때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 어떤 음악이 나오면 어떤 물건을 더 사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마케팅 영역에서는 효과가 오래 지속될 필요는 없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딱 그 영향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행동을 바꾸는 그거를 이제 의료 쪽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의료 쪽에서도 보통 음악을 들려주면 통증을 덜 느낀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음악의 진통 효과 때문에 이 마취제에 실제로 수술할 때 마취제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요새 이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음악 듣고 싶은지 적어내는 그런 병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특정 음악이 병원에서 아니라 이제 그렇게 받는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고통이 적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음악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이 담긴 그런 음악을 가져와서 저희가 그걸 들려주면서 통증을 줘요. 진짜로 줄어듭니다. 재밌다. 통증이. 근데 좋아하는 음악이 무슨 락 같은 거면은 잘 안 줄어들 것 같고 느낌이 조용한 클래식 같은 저희가 음악을 한번 듣고 그런 뭐. 분석도 해볼게요. 예. 장르별. 이쪽 락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거죠. 저는 고통이 줄겠지만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음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은 도파민 시스템을 네,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진통 효과를 좀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거 슈퍼노바 수술 시작 이렇게 이제 노래를 바꿔갖고 슈퍼노바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들으면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근데 그걸 또 카스가 해냈습니다. 그렇죠. 예, 카스가 그걸 해냈어요. 올여름 뭐 역대급 더위가 올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더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카스에서 무더위 앤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음악 비트 메이킹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왜 요즘 이제 젊은 분들 둠칫둠칫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비트 메이킹 사이트를 만들어서 휴대전화로 언제든 내가 원하는 내 신나는 그리고 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비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트에서 막 이것저것 좀 눌러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어폰 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늘 여기 촬영 오기 전에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봤는데요. 여기에 테마 비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고르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음향이 청량감 있는 어떤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 들어가 봤는데 시작하기 누르기 전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앞부분에? 네, 그 뭐지 했는데 또 요새 제일 인기 많던 그 비트박스 윙 그리고 그 비트펠라우스라는 팀이 이거에 참여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 오히려 다시 되돌아 나와서 그거 듣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윙인가 하는 분은 어디까지 소리를 낸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내죠. 아니 어떤 악기 것도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실제로 다 하세요. 그래서 녹음본이 아니라 라이브도 있고 뭐 마이크 안 대고 하신 것도 있고 해서 봤는데 전부 다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입만으로 모든 소리를. 그 윙 하는 소리도 혼자 낸 거예요 그러면? 네, 다. 사실 제가 이분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펠라우스라고 팀이 있어요. 이 팀이 특히 해외에서는 좀 유명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같이 만든 노래 중에 핸디티프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탕 도둑이라는 노래예요. 가사도 되게 귀여워요. 춤치가 어쩌고 이런 가사인데 근데 그 음악 들어보시면 진짜 진기명기입니다. MR이 없거든요. 그 멤버들이 다 목소리만으로 채운 음악인데 하나의 완벽한 구성을 딱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성대에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 뭐 헤르츠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럼 이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면 그 헤르츠를 벗어나는 뭔가를 이 사람들은 구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듣는 그 소리의 다양성을 구현을 하긴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보통 목소리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진동시키는 부위가
가게가 몇 군데 없을 텐데 네. 그분들은 아마도 입에 엄청난 예, 영역들을 예를 다 혀도 진동시키는 진동시키고 거죠. 뭐 예. 입천장도 진동시키고 그러니까 성대만 가지고 소리 내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건 우리 장 교수님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안 돼요? 한번 보여주시죠. 안 했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숨을 참았다가 갑자기 내뿜게 되면 또 높은 음을 만들 때는 도움이 될 것도 같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를 진동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진 않은데 뭐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선을 그으시면 아 못하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아, 혼자 그 소리를 다 낸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멜로디를 누가 이렇게 옆에서 좀 뭐 이렇게 신디사이저 같은 거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북치기 박치기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까지 다 자기 낼 수 있는 입 안에서 목으로 다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분야 독립적인 예술로 인정을 받는 게 그 정도까지 갔기 근데 때문에 혼자 만약에 소리를 내면 예를 들어 드럼 소리를 흉내내는 것과 다른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걸 우리가 그 잘 분석하면 동시에 두 소리가 나기는 어렵겠죠. 동시에 낼 거예요. 성대로 내는 성대 거랑 아니라 입에서만 하는 거랑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동시에 날 수 없잖아요. 아 하는데 탁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분석하면 이게 이렇게 하나가 잠깐 멈추고 이걸 하는 건지 좀 다른 거일 수는 있는데 몽골 전통 음악 중에도 두 음역대를 맞아. 동시에 내는 창법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되게 이상하게 부르는 우리가 봤을 때 네, 그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난 그분들이 목구멍이 두 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비트박스 할 때 보면은 듣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도 되게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베이스음이랑 드럼을 같이 낸다 이러면 약간 그때 베이스 뚱 할 때는 이제 드럼은 조금 작아지고 그건 이제 저희가 채우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이. 둥둥둥 하다가 이게 다른 소리를 내면 우리는 그 둥둥둥둥을 안 나는 약간 소리를 채워 넣는 거죠. 아. 그럴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크게 내긴 어렵고 하지만 박자는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킥이 나올 때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채워 넣는. 야 그것도 재밌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타고 있는 그 박자는 다른 소리를 낼 때 약간 좀 줄이거나 없애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이게 보통 각 파트별로 다 모은 다음에 믹싱을 할 때 이게 전체가 다 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딱 나올 때는 드럼은 조금 작아지고 혹은 드럼이 나올 때는 베이스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의 조절을 하거든요. 왜냐면 데시벨이 다 너무 커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믹싱을 동시에 하는 거죠. 비트박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윙님이 보시다가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럼 나오셔야죠. 아니요, 비트박스에 관심이 많아서 아, 그래요? 옛날부터 배워보고 싶었지만 못 배웠는데 간단한 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못해요. 아, 뭐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피킬까 봐. 아 이게 한번 해봐요. 붙하다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스네어 소리 하는 소리를 스네어가 뭐예요? 킥이 쿵이고 하이햇이 트트트 이거고 아, 치치치. 네, 그다음에 이 스네어가 탁인데 그게 왠지 이 숨을 밖으로 빼면서 할 것 같잖아요. 아, 쿵, 이분들 치- 안 그래요. 아, 이거? 그죠 탁할 때 탁 네. 할 것 같은데 이분 칵 이래요. 아 들이마신다고. 네. 아, 그 숨을 들이마시면서도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기본 가장 기본 그 비트박스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니 수업을 들으려다가 말았지만 아니, 교수님. 아 괜찮아요. 아니 뭐 창피해요? 그냥 기본적인 아니요 거. 진짜로 못해서 아, 저도 다 했잖아요. 이게 안 돼서 못했어요. 아니 칵만 빼고 해봐요 그러면. 카스를 그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 하여튼 그래서 입으로 우리 이제 그냥 말소리 뭐 잘해봐야 노래소리 흥얼거리는 소리 정도가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 한계 같긴 한데 그분들이 여러 훈련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뭐 악기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내실 수가 있는 그리고 우리 우 교수님도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어요. 이 안 돼서. 다시 태어나면 난 뇌과학 말고 난 비트박스를 할 거다. 기대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 아티스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멜로디나 베이스 이런 소스들을 잘 조합을 해갖고 진짜 음원 같은 나만의 음원 같은 걸 막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둠칫둠칫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커스텀 앨범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더우실 때 또 친구들하고 뭐 어디 놀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이름 맨날 나오는 그 캔드릭 라마 이런 거 말고 한번 내 음악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딱 틀어보시면 얼마나 또 멋지겠습니까? 왜 가끔 보면 중독성이 정말 강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링딩동 같은 거. 그럼 뭐 한번 잘못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 수능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냥 완전 중독되는 노래의 특성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면 이런 거 과학적으로 잘 활용하면 어디 연예기획사나 레이블 같은 데서 만들어버리면 그냥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잘 중독되는 사운드가 있나요? 수능 금지곡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이게 벌써 학문 쪽에서도 연구가 된 게 있더라고요. 이어웜이라고 해서 비벌레. 안 빠져나가는구나. 네, 안 빠져나가는 이어웜에 대한 리뷰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백곰 효과라고 알려진 백곰? 네, 백곰 효과.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라고 하는 분이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룹에게는 얘기하고 한 그룹에게는 뭐 생각하려면 하고 뭐 별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백곰이 생각날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는데요.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종을 쳤다는 거죠. 이게 사고 억제 효과라고 이걸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이 나는 그 역설적인 효과로 굉장히 이분이 유명한데 보통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곳에서는 중독적인 후크를 다 목표로 만드실 그렇죠, 텐데 그렇죠. 어떤 거는 이제 성공할 텐데 그거가 중독적인 게 생각이 계속 나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불안에 의해서 증폭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럼 노래를 만들면서 이 노래는 듣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수능 금지곡입니다. 그런 게 계속 그 생각 안 하려고 그 생각 그렇죠.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는 거는 실제로 이 멜로디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율이 예측 가능해서 오히려 너무 그런 예측 게- 가능하면 그것도 그럴 제 수 있고.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약간의 그 예측 불가능한 가치적이구나. 네, 그런 킥이 있어야 될 것 혹시 같아요. 저 우리 네 분은 뭐 그런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벌레 같은 그 노래가 뭐 있어요? 저는 사실 네. 비슷한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제가 이디오테이프 밴드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거의 1세대 일렉트로닉 밴드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음악이 저걸로 유명해요. 더 지니어스 게임 OST 만드신 분으로 아마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딱 들으면 되게 뇌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노래죠? 이게 가사가 없고 그냥 찢어지는 전자음악이어서 근데 머리가 똑똑해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약간 들으면 되게 머리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논문 쓰거나 일할 때 노동요로 들으면서 좀 저를 아. 부스트업 시키는 음악으로 듣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노래가 이제 있으시고 혹시 네. 우리 장 교수님은 저는 제일 오랫동안 괴롭혔던 건 그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네, 건가요? 그거. 대학생 때 많이 고통받았어요. 계속 들려서. 아, 그 노래 가사도 보면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들린다 이 노래. 그죠? 가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 차우차우. 혹시 우리 김범민 교수님은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음악을 들을 때는 되게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옆에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거의 집중을 안 하고 흘러가는 음악으로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면 혹시 너무 옛날 노래를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것도 좀 있고요. 그럼 우리 우 교수님은 저는 요새 70년대, 80년대 펑크 디스코 음악을 좀 듣는데요. 그때 음악이 굉장히 중독적이거든요.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좀 We Are Family라는 노래가 아, 있는데 We Are Family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네, 네. 아, 그 근데- 노래가 네,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돌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음악이 굉장히 문화적이고 그 유행에 민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음악이 아무리 중독적이라고 해도 아무도 이 음악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새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수능 금지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따따다다 여기 이거랑 또 브릭하우스라는 곡도 있는데 브릭하우스는 어떻게 하는 거죠? 딴따다단딴딴 다 이제 약간 싱코페이션 들어간 이 리듬과 그럼 우리 들으면 아는 노래예요? 모르실걸요? 혹시 그 요즘 많이 유행한 ASMR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뭐 이렇게 싹싹싹 쓰는 네. 소리, 뭐 쪼물딱쪼물딱거리는 네. 이런 거. 이거는 진짜 우리 마음이 좀 약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도 세뇌를 해갖고 진짜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소리들이 실제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효과를 지금 연구를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실제로 연구에 쓴 ASMR이랑 좀 다르거든요. 아, 우리나라 거랑 외국 거랑 좀 달라요? 네, 다 이제 조그만 소리 있잖아요. ASMR 해가지고 네. 바스락바스락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ASMR. 안전한 소리들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먹는 소리 다 안전한 굉장히 쉴 때 그래서
요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거랑 연결이 좀 돼서 저도 이제 ASMR 소리나 뭐 이런 뭐 먹방 먹는 소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때 다 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좀 릴렉스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ASMR이 유명해진 네네네네. 거고 ASMR로 강의하는 것도 있던데요. 강의를 해요? 숙명 여대가 숙면 여대라고 해서 이제 숙면을 시켜드리겠다 해서 이 작은 소리로 물리학을 가르치세요. 예. 퀀텀단 막 이런 거를 속삭여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재밌다. 아 그래요? 저희 연구실에서 그 ASMR 퀘스처네어를 번역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맥길 대학의 교수님이 이 ASMR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질문지를 만드셨는데 그 질문은 이제 번안하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ASMR이랑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ASMR은 목 뒤에서부터 약간 찌릿찌릿한 이제 뭐 누가 여기 이렇게 만지면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 있잖아요. 팅글링하는 그런 거를 ASMR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 소리로 그게 가능해요? 네, 소리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ASMR 영상이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름 끼치는 그 효과를 내려고. 칠판 긁는 이런 소리예요? 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ASMR도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를 원하는데 대신에 작은 소리로 그걸 유도하고요. 그것도 이제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목표는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싫은 소리는 아니고요. 대신에 좀 높은 소리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질문지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ASMR을 느낀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책 넘길 때 가끔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있대요. 책 넘길 때? 네, 그런 작은 소리들. 누가 내 머리카락으로 장난을 칠 때 이런 ASMR을 느낀다. 누군가 내 두피를 마사지할 때 ASMR을 느낀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네네네.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 연구하는 ASMR은 이런 거를 목표로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네. 자 끝으로 뭐 요즘은 술이랑 이렇게 페어링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맥주랑 혹은 뭐 소주랑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강력하게 뭐 반기를 드셨던 치킨의 우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치킨이면 맥주, 김치찌개에는 막걸리나 소주 뭐 이런 이제 조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시 우리가 학습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 맛들이 그거랑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까? 둘 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근데 네. 특히 이제 맥주나 소주 같은 거 비교보다는 도수랑 연관이 많아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일수록 국물이 있는 요리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도수가 높을수록 네, 왜냐면 들어갔을 때 자극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희석시키거나 네. 다른 걸로 덮는 걸 원해요. 근데 위스키를 맞아요. 찌개- 위스키 찌개랑 맛으로 안 김치가 먹잖아. 위스키는 그 술이 비싸기 때문에가 크거든요. 쌌다면 위스키 한 병에 2,000원이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국이랑 먹겠죠. 아, 근데 그럼 찌개랑 또 먹어. 비싼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이 또 영향이 있을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질수록 아예 안주를 안 먹거나 정말 약한 안주를 먹거나 입가심 많으시는 그렇게 가는 거라 우리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보면 보통 이제 10몇 도 정도면 국물 있는 걸 원하고 아,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뭐 이 정도랑 네. 치면 그리고 맥주 같은 거 보통 튀김 선호한 게 기름기가 안주에 있으니까 이거를 씻어내고 약간 산뜻한 느낌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선호하게 된다. 그 한동안 피맥이 또 유행 아니었나요? 피자 맥주. 네. 아 맞아요. 왜냐면 피자도 그쵸 기름기 굉장히 많고 치즈 막 이렇게 느끼한데 맥주 시원하게 딱 먹어주면 그런 용어가 있기 전에는 저는 피자랑 맥주를 먹을 거를 상상을 못했다가 피맥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마케팅인가? 학습이다. 마케팅이 된 것도 알겠습니다. 자 여튼 그런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갔든 정말로 그 음식과 잘 맞든 간에 그런 음식의 궁합 같은 걸 잘 생각하면서 드시면 드시는 그 시간 자체가 또 즐거워지고 함께 그 음식을 즐기는 분들과 또 좋은 시간이 이어지면 좋겠죠. 그 좋은 자리,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어떤 맥주가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카스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오늘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 또 야 내가 오늘 저 과학을 보다 해서 봤는데 뭐 맥주가 시원한 온도 아니면 뭐 이렇게 흑맥주에는 저 질소 들어가는 거 아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같이 또 술자리 즐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여름이면 맥주의 계절이기도 하니까 올 여름은 가능한 맥주. 다만 지나친 과음은 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고요. 적당한 음주로 건강한 음주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